자, 끝내면 끝냅시다. 11시 반까지. 일단은 다른 거는 괜찮고 부등식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 타임에는 점과 좌표 조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거는 민주가 지금 4시 타임인 거죠? 다른 4시간 걸렸나? 그래,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점과 좌표 대충 한 번은 봤죠. 대충 한 번은 봤죠. 그러니까 개념 설명하면서 아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주한테 정말 미안한데 최대한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질문도 좀 이따가 받을 텐데 진도부터 나가자.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얼마 안 되지만. 요것만 하면 되거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거를 오전에 할 거야.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11시 반서부터는 이제 그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물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살짝 암기해도 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렇게 푼다라고 외워놓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이게 이렇구나. 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고 나서 외우기 시작.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걸 풀려면 외워야 되고, 이거를 외우고 나면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하면 물론 최고야. 이해하고 하면 최고인데 이해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2차 부등식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이라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양도 되게 적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투라는 걸 배워요. 미적분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래가지고선 그거를 배우는데, 이 수투의 미분법을 할 때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2차 함수의 근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3차 함수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근데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부분적으로 요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고 싶은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된다고? 2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근이 지금 모이길 바라는 거야. 둘 다 양수이길 바라는 문제랑 똑같아져 버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올 여름이나 12월 달에 하면서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저 2차 함수의 근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용을 해.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수능까지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특수한 경우보다는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2차 부등식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서부터 3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좋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어. 그래프로 봤을 때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밑에 부분에 있는 y값이 밑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얘는 실제 시험을 볼 때는 그런 해석을 하느냐? 아니야, 안 해. 딱 보면 얘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6 곱하기 3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그치? 근데 6 곱하기 3이 왜 18이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걸요? 6 곱하기 3이 왜 18이야? 6 곱하기 3이 왜 18이야? 이게 이런 거거든. 6 곱하기 3이라는 거는 6개씩 있는 묶음이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을 3번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8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6 곱하기 3이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6이라는 묶음이 3개 있구나 해서 계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6 곱하기 3이 얼마냐고 물으면 18인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우리가 사실은 뭐라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수학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뭐냐면 장벽이 있어요. 당연한 궁금증인 거거든.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더 큰 거라고 봐. 왜? 이게 왜? 이런 궁금증 때문에 난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라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은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 중에서는. 근데 받아들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계산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경향이 발생이 돼. 그래서 만약에 수학에 지금 많이 힘든 친구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6 곱하기 3이 왜 6 곱하기 3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는 막 이렇게 심화적으로 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해를 계산이 지적은 했었어요. 저희 때는. 그리고 양이 많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게 우리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많았어. 근데 어쨌든 대학교를 딱 갔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 이게 왜? 하나도 모르겠다. 막 바뀌는 거야. 막. 양도 어마어마해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썼던 방법이 바로 그거야. 외웠어. 예제를 외웠어. 이 문제는 이건 공식이 이런 거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 하고 예제가 있어요. 대학교 문제집, 대학교의 원서에도 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외우고 그 예제를 이용한 기본 문제를 한 2개 정도를 같이 병행해서 비교해 가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더라라고 이제 과정을 외운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풀리긴 풀려. 숫자가 달라지고 살짝 꼬는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이거 내가 풀었던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하고서 풀게 돼요. 저 그래서 겨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과목이거든. 그게 정확하게 얘기 뭐냐면 그 단원이 공업수학이라는 단원이야. 미적분인데 미분 방정식 막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야. 수학인데 분명히 수학인데 왜 이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탁일했던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예제를 외운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밑에 한 6개, 8개? 2개 정도는 보면서 숫자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4개, 6개는 가리고선 외운 거를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한 거지. 그러면 솔직히 왜인지는 끝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풀어요. 근데 공학은 그래. 여러분들은 꼭 공학을 할 필요도 없고 순수 과학을 할 수도 있고 인문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인문학이 더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공학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공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누가 식을 만들어주면 그 식을 적용하는 걸 공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식이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을 공학자들은 안 해. 물론
그게 이제 박사과정쯤 되면 연구원 같은 데 취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에는 그게 왜 그런지는 알 필요가 없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익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디션이 땅이 뭐 이렇게 각도가 몇 도고 집안이 어떻고 뭐 그러면은 다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게 왜 그렇게 세워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단단해진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걸 배우는데 대학교 때 다리를 이 정도를 버텨야 되면 철근을 어느 정도 두께로 하고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걸 배워요. 근데 왜? 왜 그만큼 써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학부야. 근데 이제 석사는 모르겠고 박사과정쯤 되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어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좀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교 때 공부하듯이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런 식의 흐름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거야. 더한 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더한 게 0보다 커야 된다. 두 근을 더한 게 0보다 커야 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 다음에 뭐냐면 두 근을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야. 근데 저게 다 양수라고 해서 이게 두 근이 실수라는 보장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알파가 2 플러스 i고 베타가 2 마이너스 i라고 쳐보자. 그럼 두 근이 다 허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두 근을 더하면 얼마야? 4거든요. 두 근을 곱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 안 해도 돼요?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냐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5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라는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지? 만족하고 있지? 그런데 이거 꼭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양수라고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라는 말이야. 양수라고 하면 실수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허수는 양의 호수, 음의 호수라는 게 없어요. 대소관계가 없어요. 허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i가 크니 2i가 크니 물어보면 2i가 커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느 게 큰지 모르는 겁니다. i는 양수고 마이너스 i는 음수고 이런 건 없어요. 복소수는 양수, 음수, 복소수는 양수, 음수, 대소관계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4, 곱해서 5라고 해서 두 근이 다 실수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면 실수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판별식이 들어가야 돼요. 실수해야 되니까 양수라고 하면. 그럼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되니?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어때야 돼? 루트 안의 부분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겠지.
그런데 이 양수라는 게 두 근이라고만 했잖아.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르다는 말 없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중근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는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더해서 0보다 크고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더해서 0보다 크고 곱해서 0보다 큰다고 해서 실수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요것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음수니까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음수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더해서 음수고 그 다음에 곱해서는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테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것만 하면 됩니다. 저게 나오면 땡큐인 거지.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해서 그러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한 건지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판별식은 안 해도 되느냐? 여기서는 왜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느냐? 자 봐봐. 알파 베타가 아까 썼는데 A분의 C라고 했어요. 괜찮니? 근데 얘가 0보다 작아. 여기에 어차피 A는 0이면 안 되니까 A 제곱을 다 곱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양수인 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곱하기 A 제곱을 할 거야. A 제곱 곱하기 A분의 C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곱하기 A분의 C. AC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0에다가는 A 제곱을 곱하든 뭘 곱하든 그대로 0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근데 판별식이라는 놈이 뭐였어요? B 제곱에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면 B 제곱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B 제곱이라는 놈은 이런 놈이잖아. 최소가 0인 놈이잖아요. 그쵸? B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죠. 당연히 ABC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AC가 0보다 작거든? 마이너스 4AC는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AC가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최소한 0인 거에 양수를 더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에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무조건 성립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조금 있다가 문제 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만 나오면 땡큐인데 하나가 더 있어. 요게 살짝 어려워. 그래서 얘가 좀 이해하려고는 노력을 하되 이해가 안 되면 살짝 외우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분이 모두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분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두 분 사이에 K가
존재한다가 있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야? 부근이 K와 K 프라임 사이에 존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쟤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인 건데 얘는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물론 얘 두분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는 0이니까 집중. 자, 는 0이니까 A의 부호는 양수로 통일시켜줘도 되죠?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는 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죠. 다 싹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0 대신에 y라고 하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쟤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얘기했다가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랬을 때 자, 얘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그림인데 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 전부 다 K보다 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K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 그쵸? 요걸 넣었을 때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K를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얘야, 얘. 무슨 축? 대칭축. 그렇습니까? 네. 이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K보다 크다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도 그게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두 개의 조건을 지금 다 만족한 상태예요. K일 때 0보다 크죠? 대칭축이 K보다 큰 것도 맞죠? 그런데 이거는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뭘까지 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네. 중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거나 여기에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을 때는 요 등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때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는 거야. 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 괜찮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만나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K일 때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X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달라졌죠.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K보다 크다가 아니라 요것만 달라졌다. 나머지는 조건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면
그림으로 치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K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K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K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0보다 작으면 X축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무조건 통과하죠. 이 그래프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데 어딘가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근이 무조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 할 필요가 없고 얘도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K와 K' 사이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 이렇게 된대. 그래야 두 분이 K와 K'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건이 똑같이 세 개처럼 풀 건데 세 개가 아니야. K일 때 0보다 크고 K'일 때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대칭축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K부터 K' 사이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돼? 판별식을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놈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유형이 유형 20부터 유형 23이야. 이제 선생님이 한 5분에서 10분 후에 풀 테니까 요거 정리 한번 하시고, 알겠지? 요거 정리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이게 어려워하면 여기 133쪽에 A 스텝 있어요. A 스텝 6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은 문제니까 알겠죠?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해보고 선생님이랑 확인합시다. A 스텝 모르는 건 선생님이 할 거예요.